안녕하세요, 햄쌤입니다. 드디어 월별 보건 업무 시리즈의 마지막 영상입니다. 항상 그랬듯이 코로나 상황을 제외하고 평소에 있는 월별 업무들입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일단 8월은 대부분 여름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하는 달이죠. 빠르게 지나간 방학을 뒤로 하고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아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1학기에 모두 정리하고 갔던 약품들을 다시 하나씩 꺼내서 드레싱 카트를 정비를 하고 2학기에 예정된 여러 사업이나 교육 일정들을 확인하고 잠시 잊어버렸던 여러 가지 안내사항들에 대해서 교직원 안내를 나가고 전체적으로 다시 학교 일을 시작할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딱히 8월엔 뭘 해야 된다 이런 게 없는데 하나둘씩 일을 처리하다 보면 어느새 8월이 끝나 있고 9월이 되어 있을 거예요. 9월이 되면 전입생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건강검진, 건강기록부를 확인합니다. 특히 방학 중에 전출입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9월이 되면 한번 쭉 전입생 체크리스트를 활용해서 검진을 받았는지 건강기록부는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2학기에 건강검진 예정이었던 학교라면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저처럼 1학기에 건강검진을 끝내셨던 분들이라면 타 학교에서 전학 온 아이가 1학기에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을 경우 이 아이들을 챙겨야 하기 때문에 전입생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학생 건강검진 업무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는데 저는 이거를 활용해서 전입 학생들이 미실시한 항목들을 파악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선생님들이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만들어두면 업무하실 때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만약에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업무도 하고 계시다면 1, 4학년 전입생들의 정행 결과지를 전출교에 요청해서 2차 관리가 필요한 학생인지 파악하고 2차 관리가 필요한 학생이라면 본교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합니다. 학생들 이동도 있지만 교직원들도 이동을 많이 해요. 9월자로 새로 발령받거나 기간제 교직원이 바뀌는 등 학교로 새로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분들에게는 결핵검진, 교직원 성연수, 교직원 CPR 연수 등등등 담당하고 계신 업무에 대해서 안내해 주시면 됩니다. 올해는 건강상태 자가진단과 교직원 방역수칙을 더 추가해서 안내해 드리면 좋겠죠? 행정실의 경우에는 1월이랑 7월이 정기 이동이에요. 그래서 1월이랑 7월에도 새로 오시는 분들께는 새로 안내를 해드려야 됩니다. 전입 교직원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출 가는 교직원의 경우에도 완료한 항목에 대해서는 전출하시기 전에 미리 서명을 받아두셔야 돼요. 교직원 성연수는 12월 말을 기준으로 보고를 하지만 결핵검진 업무의 경우에는 1년간 근무했던 전체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출 전입 교직원분들의 확인 서명을 모두 받아야 됩니다. 이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다면 학생들 건기부 입력 챙기는 것처럼 교직원분들도 챙겨야 돼요. 다음으로 10월 업무입니다. 저는 1학기가 유독 바빠서 2학기에 흡연 예방 사업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름방학까지 틈틈이 흡연 예방 사업에 대해 구상하고 미리 행사 예약을 하고 학교 교육주간을 잡아놓은 다음에 9월이나 10월이 되면 그때 계획안을 기한을 하고 각종 행사 비용이나 교육비 품위 하는 등의 실제 행사 진행과 행정 업무를 합니다. 10월 중에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서 슬슬 독감이 고개를 들기 시작해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안내문을 만들어서 나가야 되고 이와 함께 5, 6학년은 취약 후 예방접종 안내를 함께 만들어서 나갑니다. 10월에도 여전히 전입생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검진 업무도 함께 하셔야 돼요. 10월 말쯤이 되면 이때는 슬슬 학생 건강검진을 마감합니다. 학생 건강검진 업무는 건강검진 업무 편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렸으니까 해당 영상 참고 부탁드릴게요.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다면 10월 즈음에 양성평등 점검표를 활용해서 점검하고 제출해야 됩니다. 매년 제출 방법이 달라지겠지만 지금까지는 일단 학교장 내부 결제로만 남겨두면 되었고 대부분 10월 말까지 점검해서 남겨두도록 하고 있어요. 다음으로 11월 업무입니다. 11월은 교원평가가 있는 월이에요. 나이스의 교원평가를 입력하고 자기실적평가서랑 정량평가를 제출해요.
요거는 성과급을 산정할 때 사용되기 때문에 최대한 기억을 끄집어내서 우리가 1년 동안 해왔던 일들을 차곡차곡 적어주시면 됩니다. 간혹 너무 길게 늘어뜨려서 페이지 수가 늘어나는 걸 싫어하시는 관리자분들께서는 몇 페이지 이내로 간단하게 작성하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해요. 안내해 주시는 대로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상담 횟수가 평가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상담일지와 같이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시기도 하세요. 이때는 보건일지를 보면서 학생 개인정보를 위해 학생의 이름 가운데는 별표 처리를 하고 상담 내용을 간략하게 적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염병 모의 대응 훈련은 매년 필수로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감염병 연수가 아니라 상황별로 시나리오를 이용해서 훈련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교실 내에서 발열, 팔다리에 발진이 난 학생을 발견했을 때 각 역할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도 확진을 받은 경우에 각 역할별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등등 여러 가지 상황별 시나리오를 보고 각자의 역할과 대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실습이나 토의 형식으로 진행해야 됩니다. 사실 작년 2020년부터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해서 코로나 대응 연수를 자연스럽게 감염병 모의 대응 훈련 형식으로 진행했었어요. 평소에 코로나 대응 상황, 의심 학생 발생했을 때 대응 상황, 확진 학생이 발생했을 때 대응 상황 이런 식으로 각 시나리오별로 연수를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에는 따로 모의 대응 연수 날짜를 잡아서 각 감염병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연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필수 연수이기 때문에 연수 실시 계획이랑 결과 보고를 내부 결제로 남겨두셔야 되고 사진 촬영은 필수가 아니라서 찍어두셔도 되고 안 찍어두셔도 돼요. 이거는 꼭 11월 업무는 아닌데 1학기는 너무 바쁘고 정신없기도 하고 11월쯤부터 독감이 완전 유행을 해버려서 저는 이때 독감 유행 맞이 겸 같이 했었어요. 물론 올해는 2월 말에 코로나 상황으로 이미 감염병 모의 대응을 했습니다. 학교마다 다르지만 11월에서 12월 사이에 1년 동안의 교육 과정을 돌아보고 내년 교육 과정을 준비하기 위해서 반성회나 워크숍을 진행해요. 이때 올해의 교육 과정을 돌아보고 내년 보건교육 계획을 협의하셔서 내년 보건교육 학년이나 차시수를 정하셔야 됩니다. 업무 분장에 대해서도 조금씩 의견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를 놓치지 마시고 부당하거나 부담스러운 업무가 있다면 꼭 의견을 내도록 하세요. 물론 이에 대한 근거는 필수입니다. 의견을 낸다고 다 바뀌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견을 내야 이렇게 느끼고 있구나 라는 걸 아실 거예요.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를 담당하고 계시다면 2차 관리 결과를 나이스로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학생 정서행동 특성 검사 업무편을 참고하시면 더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12월 업무입니다. 먼저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학교에서는 학년 초랑 학년 말이 제일 바빠요. 그래서 협조를 구해야 되는 업무가 있다면 기한을 좀 넉넉하게 두고 미리 안내를 해주신다면 협조해주시는 교직원분들께서 좀 더 편하실 거예요. 12월에는 여러 가지 자료 집계 보고가 있습니다. 보건교육 실시 현황, 학생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현황, 감염병 모의 대응 훈련 실적, 학생 건강검사 성교육 현황, 학생 건강 증진 교육 현황 등등등등 열려있는 자료 집계를 모두 보고하시면 돼요. 신체 발달 상황 통계는 작년부터 7, 8월 중에 보고로 바뀌었는데 코로나 상황으로 많은 학교에서 검사를 진행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학년 말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엔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고 7, 8월쯤에 보고할 것 같아요. 자료 집계 양식은 올해 2월쯤에 교육청에서 공문이 왔었어요. 찾아보시면 감이 잡히실 거예요. 이제 예산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올해에 보건실에 배정된 예산을 모두 써야 돼요. 그렇다고 무작정 아무거나 사도 된다는 건 아니고 필요한 걸 사시면 됩니다. 그래도 쓰기 어려운 금액이나 모자라다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조정하시면 돼요. 보건실 예산 중에서도 항목별로 어떤 건 많이 남아있고 어떤 건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면 이것도 서로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시면 됩니다. 어쨌든 목표는 0으로 만드는 거고요. 0이 어렵다면 항목별로 1,000원 미만으로 잔액을 만들어야 돼요.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하시기 전에 행정실에 여쭤보는 것도 좋습니다. 학교 자체 내에서 기자재를 전반적으로 교체한다던가 아니면 사무용품을 교체한다던가
이렇게 되면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학교 예산을 끌어서 모아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시면 선생님께서 마이너스 할 예산, 플러스 할 예산을 조금 더 편하게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12월 중에 행정실에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도록 안내해 주실 거예요. 올해 예산 사용한 걸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시면 되시고 학생 수랑 학급 수도 변동하기 때문에 참고해서 편성하시면 됩니다. 건강검진 비용의 경우에는 내년 검진 수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올라간다고 가정을 하고 건강검진 예산을 편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조사하는 예산안은 1차 예산안이기 때문에 되도록 넉넉하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모아봤을 때 부족한 경우에는 감액을 해요. 그래서 감액을 당했을 때도 무리 없을 정도로 넉넉하게 잡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고 또 투머치로 해두었다가는 이거를 모두 다 배정받았을 때도 큰일이니까 적당히 조금 넉넉하게 잡아두시면 됩니다. 1년 동안 일하시면서 예산을 어느 정도 사용하시는지, 최소로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감이 잡히셨을 거예요. 그거를 믿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건강기록부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저는 학생 수가 많든 적든 제가 이 업무 담당자이고 이 업무는 저희 본연의 보건 업무이기 때문에 직접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나이스 건기부를 쭉 훑어보면서 미입력 학생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11월까지 검진 푸시를 하고 모두 검진을 받았다면 12월에 미검진 학생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외국에서 전이 보거나 병원 장기 입원? 이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거의 없어요. 코로나 이전에는 4월 즈음에 1학년 학생들의 예방접종 이력이 질본에서 나이스로 연계가 됐는데 2020년이랑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방접종 연계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현재 1, 2학년은 예방접종란이 비어져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는 이 1, 2학년까지 합해서 총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연계되지 않을까 싶어요. 코로나 상황을 제외하고 다시 설명드리면 4월에 질본에서 연계되는 예방접종 이력을 받지 못한 학생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별도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건강기록부 예방접종 입력 방법은 학생들에게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도록 하면 됩니다. 예방접종 도우미 홈페이지에서 프린트하거나 직접 보건소에 방문해서 발급받는 방법이 있어요. 외국에서 전학을 왔다. 그러면 학부모님께서 예방접종 수첩을 들고 보건소에 가서 등록을 요청해야 돼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이력을 등록해주는 대로 예방접종 증명서가 발급 가능하니까 이걸 바로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는 학적 담당 실무사님께서 전입학생 서류를 받을 때 예방접종 증명서를 함께 받고 계세요. 먼저 실무사님께 이 학생 예방접종 증명서 가지고 계신가요? 하고 먼저 여쭤보신 다음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때 학부모님께 안내드리면 됩니다. 그 뒤에는 건강기록부 마감 방법에 대한 교직원 연수물을 만들어야 돼요. 이때 건기부 마감 날짜는 생기부 마감 날짜랑 맞추는 게 좋습니다. 종업식 날짜까지 전출입이 이뤄지기 때문에 대부분 종업식이나 졸업식 날짜에 맞춰서 반별 마감하도록 안내하고 있어요. 그 뒤에 2월 달에 보건이 2차로 전체 마감해서 학교장 결제를 받습니다. 다음으로 올해의 각종 사업 서류, 내가 기한했던 문서들, 접수했던 보건 관련 문서들 이런 걸 정리해 줍니다. 프린트 하셔도 좋고요. 파일로 하셔도 좋아요. 내가 어떤 사업을 했는지 다시 돌아보고 내년은 어떻게 할지 생각해 볼 수 있기도 하고 내년에 일할 때 다시 백지 상태가 돼서 잘 모르거든요. 차곡차곡 자료를 모아두면 일할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저는 항상 자료를 파일로 정리해두는 편인데 매년 반복되는 업무들은 이거를 보고 다시 조금 더 수정해서 사용하면 되니까 굉장히 편리해요. 12월에도 여전히 독감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수두도 은근히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꾸준히 교육하시고 발생 감시 등 감염병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방학 준비를 위해서 친구 세탁을 미리 품위하고 세탁을 예약합니다. 겨울방학 계획서도 제출하고 근무일에 따라 나이스 복무 상신도 하고요. 2월 중에는 전 직원 출근일이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시고 방학 계획을 짜시는 게 좋습니다. 흡연 예방 실천학교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12월 달에 사업 실적을 입력해야 돼요. 요거 잊지 말고 기억해 두시고요. 결핵검진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은 12월 31일까지 모든 교직원이 당해에 결핵검진을 완료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검사를 진행하지 못하신 분들을 푸시해야 됩니다.
결핵검진은 코로나가 터진 이후에도 이 또한 감염병이기 때문에 검진 유예 없이 필수로 진행했었어요. 임신한 여자 교직원분들은 객단 검사로 받도록 안내해 주시면 되고요. 기간제 선생님들은 채용검진 서류를 내요. 이때 잘 보셔야 되는 게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검진받은 걸로 가름이 됩니다. 그래서 1학기 때 채용되신 분들의 경우에는 작년 11월, 작년 12월 이때 검진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올해에 검진을 받으셨는지 확인하고 올해가 아니라면 올해 안에 한번 받으셔야 된다라고 안내해 주시고 서명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체 교직원이 검진을 완료하면 학교장 내부 결제로 문서를 기한해서 남겨두시면 됩니다. 교직원 성성성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은 폭력 예방 교육 실시 결과를 여가부 사이트에 보고해야 돼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때 재직한 교직원 수를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성연수를 1학기 때 하셨더라도 2번 일하지 않도록 2학기에 복직자랑 신규자를 포함해서 12월 달에 보고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1, 2주 전쯤에 결핵예방협회에서 결핵실이 도착해요. 모금활동이라서 학생 자치 담당자가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결핵이라고 보건에게 줍니다. 실시하시려면 하시고요. 미실시하고자 하실 때에는 발신한 결핵협회에 전화하셔서 반품 요청하시고 안내에 따르시면 돼요. 다음으로 1월 업무입니다. 12월 말에 겨울방학에 들어가신다면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까지 모두 완료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일단 앞에 말씀드렸던 건강기록부 반별 마감을 종업식과 졸업식 날짜에 맞추어서 완료해야 됩니다. 방학식 전날에는 학급에 배부했던 각종 감염병 키트랑 구급함을 회수하도록 하고요. 회수한 키트는 안에 내용물을 확인하고 다시 채워둡니다. 2월달에 해도 되는데 저는 회수했을 때 바로 하는 편이에요. 순소득제의 경우에는 새 것만 회수를 하고요. 개봉한 거는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보고 학급 자체에서 폐기하도록 안내합니다. 폐기하기 좀 아깝다고 느끼신다면 주방에 기름때 제거할 때 굉장히 잘 지워지거든요. 주방 청소에 필요하신 분은 가져가라고 하면 좀 더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보건실 내에 있는 약품들 유효기간도 확인하시고 2월까지인 약품들은 모두 폐기할 준비를 합니다. 보관 중인 약품 수량을 확인해서 내년 신학기에 추가약을 구입할 때 참고하도록 해요. 미리 방학 준비와 내년 신학기 준비를 함께 해두고 가면 내년 2월이랑 3월에 올해보다는 덜 바쁘겠죠? 방학 중에도 등교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교무실에 비치해놓은 구급 약품함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부족한 건 채워두고 유효기간이 간당간당한 거는 새 걸로 교체합니다. 방학 중 재택근무를 위해서 EVPN 신청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종업식 당일에는 감염병 관리대장과 보건일지를 내부 결제 받습니다. 특히 보건일지의 경우에는 연간 통계를 내서 남겨두고 내년도 정보공시에 필요한 연간 보건실 방문 학생 수를 잊지 않고 꼭 적어두셔야 돼요. 요즘은 종업식이랑 졸업식을 동시에 하고 겨울방학을 지난 다음에 바로 3월에 새학년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은데 혹시나 2월 달에 다시 등교해서 봄방학을 가지는 학교에 근무하고 계시다면 2월 종업식 졸업식 이후에 건강기록부 전체 마감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주로 방학식 다음날에 하거나 2월 겨울방학 중 출근일 때 하는 편입니다. 이제 매년 월별로 업무를 반복하시면 됩니다. 물론 학교마다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하시는 사업이나 교육 계획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기에 이게 절대적이진 않아요. 저 또한 이거를 2019년을 기준으로 영상을 만들었지만 코로나가 터진 2020년이랑 올해 2021년에는 중간중간 순서가 바뀌거나 보고기한이 바뀌었던 것들이 좀 많아요. 항상 월별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월별로 흘러가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조금 더 노련한 보건교사가 되면 흡연 예방 사업이나 비만 예방 사업 등 보건사업 활동이나 보건수업에 대해서도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유를 해볼게요. 아직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까지 진행했던 월별 보건 업무 영상을 따라서 월별 보건 업무 정리표를 블로그에 올려놨어요. PDF로 할까 하다가 선생님들께서 개인에 맞게 수정하시는 게 좀 더 편하실 것 같아서 한글 파일 그대로 올려두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여기저기 파일이 돌아다니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2차 공유나 재수정해서 타인에게 공유하는 행위는 금지 부탁드립니다. 블로그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쩌다 보니 거의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월별 보건 업무 시리즈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 지금까지 꾸준하게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선생님도 행복한 교사가 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 영상을 마지막으로 월별 보건 업무 영상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